시청자 여러분, 요즘 언론 돌아가는 거 보고 있으면 참 기가 막히시죠.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라 살림, 민생, 후보 경쟁, 지역 공약을 다뤄야 할 시기에 갑자기 야당 대표를 붙잡고 물러나야 하느냐, 유지해야 하느냐, 이따 이걸 묻고 있습니다. 자, 아니 선거가 코앞인데 야당 대표 목에 대놓고 칼을 들이대는 여론조사를 돌린다? 자, 이건 민심 확인이 아니라 아주 작정하고 장동혁을 묻어버리겠다는 좌파 언론의 추악한 자객질이자 대놓고 버리는 인민재판 아니겠습니까? 장동혁이 무슨 결정적 실책을 저질러서 전 국민적 분노를 샀습니까? 정청래처럼 오빠를 강요했습니까? 자, 그런데 언론이 만들어내는 화면은 어떻습니까? 자, 무슨 국민의힘이 지금 당장 무너질 것처럼, 장동혁 체제가 끝장난 것처럼, 보수파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갑니다. 하지만 숫자를 잘 들여다보면 또 다릅니다. 전체는 팽팽했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여전히 유지 의견이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기사 제목은 꼭 어떻게 뽑습니까? 사퇴론 증가, 보수층도 흔들, 위기 심화. 자, 이거 뭡니까? 한마디로 겁을 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공포를 유통시켜서 가스라이팅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공소취소 이슈로 선거 판세가 이상하게 흘러가니까 자, 우리 지지층들 결집을 방해하고 중도층 뇌 구조에는 국힘은 맨날 자기들끼리 물어뜯는 콩가루 집안이라는 오물을 투척해서 아예 고개를 돌려버리게 만들려는 파렴치환 기획극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자, 이런 프레임 장사는 한겨레나 좌파 매체만 하는 게 아니지요. 자, 이른바 보수 레거시라고 불리는 조중동도 똑같은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국민의힘 대표가 자기들 입맛에 맞으면 띄워주고 아니면 그때부터 확장성 부족, 중도 이탈, 민심 역행, 극우 이런 딱지를 붙여 흔들어댑니다. 세워줄 땐 영웅 만들고 아니다 싶으면 하루아침에 짐짝 취급하는 거지요. 이게 무슨 당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는 언론입니까? 아주 관리 대상으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원하는 속도로 우리가 원하는 노선으로 움직여라, 안 그러면 흔들어버리겠다, 이런 태도 아니고 뭐겠습니까? 지금 장동혁을 향해 날라오는 칼날도 저는 본질적으로 같은 종류라고 봅니다. 실책 검증의 칼이 아니라 프레임의 칼질이라는 거지요. 윤 어게인, 극우, 강경보수, 중도 확장 실패, 이런 딱지부터 붙여놓고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든 그 프레임에 억지로 구겨 넣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자, 왜 지방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장동혁 흔들기 여론조사가 등장했는지, 왜 조중동까지 늘 국민의힘 대표를 자기들 관리 대상으로 다뤄왔는지, 그리고 정작 지금 국민의힘과 장동혁의 위기를 키운 진짜 원인이 누구인지,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공소취소 논란이 왜 영남 민심을 다시 깨우는 불쏘시개가 되고 있는지 이 흐름을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장동혁의 위기는 장동혁 본인 때문이라기보다 바깥의 프레임 공격과 안쪽의 내부 총질이 합쳐 만들어낸 인위적인 위기입니다. 자, 반대로 민주당은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공소취소 논란 하나로 영남에서부터 거대한 역풍의 씨앗이 부풍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언론이 보여주는 그림과 실제 바닥 민심 사이에 얼마나 큰 간극이 있는지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장동혁 대표 거취를 묻는 미디어 토마토 조사, 오늘 아침에 이 뉴스 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제가 딱 보자마자 저는 냄새가 딱 나더군요. 전체 응답은 사퇴 42.9%, 유지 42.5%였습니다. 사실상 오차범위한 초박빙이지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유지가 58.8%, 사퇴가 29.9%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 자, 이런 해석이 가능한데요. 자,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당장 대표가 끝났다, 이런 숫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사와 해설은 어땠습니까? 온통 사퇴론 증가, 보수층도 흔들, 장동혁 위기, 이런 식이지요. 제가 왜 지금 이 타이밍에 터뜨리는지 아십니까? 사실 이번 지방선거 여당의 압승이 거의 기정사실이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재명표 공소취소라는 전대미문의 사법농단 논란이 터지면서 저쪽의 판세가 완전히 뒤집힐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자기들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그 시선을 돌리려고 다시 장동혁을 흔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계기로 야권이 장동혁 대표를 구심점으로 투쟁 모드로 들어가자 어제 청와대 쳐들어갔었지요. 야당 대표 사퇴라는 자극적인 떡밥을 던져서 우리 내부를 갈라치고 지지층의 사기를 꺾어놓겠다는 아주 비열한 수작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장동혁이 지금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 본질적인 질문부터 해야 합니다. 자, 뭔가 치명적인 실책이 쌓였습니까? 무슨 비리 의혹이 툭 터졌습니까? 당을 완전히 아수라장으로 만든 결정적 어떤 장면들이 있었습니까? 정청래처럼 오빠 강요 논란 같은 거 있기라도 했습니까? 딱히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언론은 장동혁을 계속 윤 어게인 프레임, 극우 프레임에 우겨 넣고 있습니다. 강경하다, 배타적이다, 중도 확장성이 없다, 친윤의 그림자다. 그러니까 실제 행동을 두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낙인을 찍고 나중에 해석을 갖다 붙이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어디 정치입니까? 멀쩡한 사람 산채로 묻어버리려는 추악한 정치적 살인 아니냐,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자, 이 패턴은 오늘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점이죠. 국민의힘 대표는 늘 그래왔습니다. 조중동 레거시 미디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면, 원하는 대표가 아니면 두들겨 팼습니다. 반대로 지들 입맛에 맞는 이준석과 한동훈 때는 엄청나게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뭡니까? 대표를 당원들이 뽑아도 실제로는 조중동 레거시 미디어 검열, 특히 조중동의 검열을 통과해야 진짜 대표 대접을 받는 구조라는 거죠. 말 잘 들으면 참신한 보수, 마음에 안 들리면 중도 확장 실패, 극우, 얘네들 참 편하죠. 자기가 경기에 뛰진 않는데 감독처럼 훈수만 두는 겁니다. 국민의힘 대표를 독립적 리더가 아니라 자기들 입맛대로 조정 가능한 관리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장동혁을 흔드는 것도 그 연장선에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본질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장동혁의 위기를 제일 크게 만드는 건 사실 바깥의 좌파 언론보다 안쪽의 한 줌 친한계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느냐. 선거를 앞두고 당이 후보 지원, 지역 공약, 이재명 민주당 공격 포인트를 집중해도 부족한 시기인데 정작 내부에서 한 줌도 안 되는 친한계들이 장동혁 대표를 사정없이 흔들어 제꼈죠. 지금도 제끼고 있지요. 민주당보다 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무슨 뜻입니까? 내부에서 성문을 열어주고 있었던 거죠. 밖에서 민주당이 두드리는데 안에서 친한계가 빗장을 확 풀어준 것입니다. 자, 이건 해당 행위에 가까운 정치입니다. 아니, 해당 행위입니다. 수가 많아서 무서운 게 아닙니다. 한 줌밖에 안 돼도 언론에 잘 노출되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재주가 있으면 판을 어지럽히는 데는 충분합니다. 저는 이 친한계 내부 총질이 제일 한심하다고 봅니다. 왜냐? 지금은 야당 대표를 물고 늘어지는 좌파 언론과 민주당 공세에 맞서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할 때인데 이 사람들은 늘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당이 조금만 흔들리면 봐라, 지도부 문제 아니냐, 선거 국면이면 확장성이 없어서 진다, 중도가 중요하다, 당 기강 얘기하면 탄압이다. 아니, 당이요, 정당이면 질서가 있어야지요. 자, 그걸 두고 독재니 탄압이니 이런 말 하는 건 정말 웃기는 소리이지 않습니까? 축구팀에서 감독이 전술 어기는 선수한테 뭐라고 했더니 야, 왜 나를 감독님 탄압하십니까? 이러면 그게 팀입니까? 지금 친한계가 하는 짓이 딱 그 짓입니다. 수는 적은데 그걸 기성 언론이 크게 기사로 써주니까 목소리는 엄청나게 크게 보이고 본인들 정치적 존재감 같은 거는 챙기고 싶고 당이 흔들리든 말든 자기 팬덤만 만족시키면 된다는 식이죠. 반대로 민주당 쪽은 어떻습니까? 얘네들 겉으로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최근 공소취소 논란이 터지면서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영남권 시도지사 후보들이 이 사안을 강하게 규탄하며 공동대응에 나섰고 그리고 수도권도 마찬가지죠. 국민의힘도 이 문제를 선거 쟁점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건 좀 얘네들 이거 선 넘은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이런 민심들이 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게 단순한 기사 한 줄로 끝나지 않습니다. 투표 동기와 결집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보도 흐름을 보면 영남을 중심으로 보수 결집 조짐이 다시 포착되고 있다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지요. 전국 판세 전체를 뒤집었다고 할 단계, 그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아직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영남부터 훈풍이 분다라는 표현을 쓸 만한 조짐은 충분히 보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원래 선거라는 게 바람 한번 타기 시작하면 무서운 법 아닙니까? 저는 장동혁이 지금 해야 할 일도 저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괜히 언론 눈치 보면서 쭈삣거리면 안 됩니다. 애매한 사과, 애매한 후퇴, 애매한 타협 이런 거 하면 할수록 더 뜯깁니다. 오히려 명확하게 가야 합니다. 당 공식 후보 중심, 내부 기강 확립, 이재명 공소취소 총공세, 영남 민심 결집 이 네 줄기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이미 싸움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또 누구는 강경하겠다고 하겠지요. 극우라고 하겠지요.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선거 코앞인데 기강 잡는 게 이게 강경입니까? 소속 의원이 당 후보를 흔드는 걸 방치하는 게 이게 민주정당입니까? 사법 시스템 흔드는 민주당을 비판하는 게 극우입니까? 아니죠. 상식입니다.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에서는 상식을 지키는 쪽이 오히려 이상한 취급을 받는 아주 비틀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정치는 어떠한 의미에서는 프레임 전쟁입니다. 그리고 선거 직전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좌파 언론은 장동혁을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라기보다 장동혁을 매개로 국민의힘 전체를 불안한 당, 극우 이미지, 윤 어게인 정당으로 고정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조중동은 또 조중동대로 자기들 입맛에 안 맞으면 민심 운운하며 중도 운운하며 흔들어댑니다. 친한계는 거기에 내부 장작을 던지며 존재감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럴수록 길이 더 선명해진다고 봅니다. 중심을 지키면 됩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바닥 민심은 언론 헤드라인보다 훨씬 느리지만 한 번 움직이면 굉장히 무서운 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공소취소 논란은 그 바닥 민심을 영남에서부터 깨우는 신호탄이 됐습니다. 이 불씨를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보시고 어떠셨습니까? 장동혁 위기라는 말 이제 좀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위기의 상당 부분이 만들어진 인위적 위기라고 봅니다. 프레임으로 만들고 내부 총질로 키우고 레거시 미디어가 포장한 그런 인위적인 위기. 그러나 정작 상대는 자기 발로 실수를 저지르며 보수층들을 다시 깨우고 있습니다. 이 판을 읽지 못하면 또 언론이 짜놓은 각본에 여러분들 끌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판을 정확히 읽으면 지금이야말로 기죽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반격 포인트를 잡아야 할 때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한마디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 요즘 부쩍 남자로서의 활력이 떨어지고 갈수록 자신감이 부족해지고 배뇨 속도가 예전 같지 않은 남성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집중해서 봐주신다면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남성은 30대 후반부터 남성 호르몬 분비가 매년 서서히 감소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삶의 질 지수가 현저히 저하됩니다. 잠을 많이 자도 피곤함이 풀리지 않으면서 전성기가 지나가 버린 느낌이 들고 수염이 자라는 속도가 떨어지고 정력이 떨어지고 아침에 발기되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성생활 횟수도 줄고 남성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증상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오직 남성만을 위한 맨드로포즈를 최대 50% 반값 할인 뉴스데일리 베스트 구독자 한정 특가로 소개해 드립니다. 얼마나 안전한 원료인지 검증된 기능성 원료인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남성 전문 건강기능성 원료 2종과 남성 대상 인체 적용 시험 결과 6종 보유, 게다가 남성 건강을 위한 17종 올인원 기능성 멀티비타민 미네랄까지 한 포에 담아낸 맨드로포즈는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들을 담아낸 건강기능식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철새들이 수만 킬로미터를 밤낮 없이 지치지 않고 날 수 있는 지구력 에너지의 비밀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철새들의 지치지 않는 지구력 에너지는 쌀 배아에서 극소량만 존재하는 옥타코사놀입니다. 맨드로포즈는 옥타코사놀과 갱년기 남성 건강기능성 원료인 호르파종자 추출물, 북미 인디언들의 전립선 건강을 위해 사용해온
소팔메토 열매 추출물, 비타민 B1, B6, B12, 비타민 D, 나인아신, 비오틴, 셀렌, 아연, 판토테산을 하루 섭취량 기준 최대 100% 담아냈고 에너지 이용에 필요하고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한 마그네슘도 하루 섭취량의 30% 담아냈습니다. 이 모든 걸 간편하게 한 포에 담아낸 맨드로포즈를 제가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께 자신있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주변의 남성들에게 일주일만 먹어봐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매일 컴퓨터 앞에서 야근에 시달리는 40대 후반인 남자 선배의 경우는 일주일도 되기 전 딱 5일 동안 먹어보더니 맨드로포즈가 아니었더라면 계속되는 야근을 버틸 수 없었을 것 같다면서 5일만 먹었는데도 에너지가 생겨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고요. 소변이 끊기게 나와서 고민이셨던 70대 중반의 제 아버지께서는 2주 동안 드셔보시더니 이제 소변이 끊겨서 나오는 일이 없다고 하시면서 신기하다고 하십니다. 둘째를 갖기 위해 노력 중인 40대 중반의 친구 남편은 발기가 예전 같지 않아서 자신감이 떨어졌었는데 맨드로포즈 복용 후엔 아침마다 발기되는 예전의 자신감을 되찾았다는 후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좋은 후기를 듣지 못했더라면 여러분께 절대 소개해드리지 않았을 맨드로포즈는 이미 오랫동안 인기를 얻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온라인 샵에서도 많은 후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남성만을 위한 건강기능식이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위해 구입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남편을 위해 구입하신 여성분께서 신랑이 복용 후에 짜증도 확실히 줄고 무기력하던 것도 덜해지고 해서 꾸준히 먹는 중입니다. 라고 쓴 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봉지씩 개별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일수만큼만 간편하게 소지하고 다닐 수 있는 맨드로포즈 구매 방법은 본 영상 댓글 중 가장 상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온라인 구입이 어려우신 분들은 010-8772-5659로 남자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구매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